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12월 달에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39년 만에 최고인 7%입니다. 한 달 사이에 인플레이션은 줄어들었지만 가솔린과 식료품 값은 서민들 생활비 예산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물건값이 비싼 것과 함께 마켓에는 동일한 물건이 많을 정도로 선반이 비어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제롬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임기 2기를 인준받기 위한 상원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이자율의 인상 시기와 폭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은 위협과 희망을 동시에 시사합니다. 감염률이 높을수록 오미크론 변이의 힘은 금방 약해진다는 것은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변이 등장에 대한 위험은 여전합니다. 코비드 시대 미국인의 쇼핑 습관은 온라인 확대뿐만이 아니라 쇼핑 품목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논란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메디컬로 커버하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지키기와 민주당 지키기에 열정을 쏟는 중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장을 바꿔가면서 새 다지기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스터샷을 맞은 것을 공개하지 않는 정치인은 배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의사당에는 최근에 숨진 82살의 해리 리드 전 민주당의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이제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고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포함을 해서 해리 리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가, 특히 이제 요즘 투표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점들을 이 해리 리드가 일했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추모하고 기억합니다. 가장 오늘 중요한 뉴스는 또 공통적으로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12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1년 전에 비해서 7%였다는 겁니다.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11월 달에 6.8%였다고 이럴 수가 있는가 40년, 39년 만에 몇 달 계산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최고다 했는데 12월 달에는 11월 달에 1년 전 물건값이 오른 인플레이션 6.8%보다도 0.2%포인트가 높은 7%였습니다. 한 달별로 10월, 11월, 12월의 변화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고 그것은 조금 나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역시 12월 달에도 39년 사이 최고의 지금 인플레이션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게 올랐습니다. 예상했었던 것만큼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올랐습니다. 식품하고 에너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중에서도 가솔린이요. 그 두 가지를 빼면은 7%가 아니라 5.5%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에 가솔린과 식료품 값이 지난 10년과 비교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뺀 인플레이션 1년 전보다 5.5%가 올라간 것도 1991년 이후에 최고랍니다. 문제가 있죠. 기본적으로 에너지입니다. 11월에 비해서는 12월 달에 0.4%가 내려가서 4월 달, 지난해 4월 이후에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내려간 편입니다. 그런데 12월에서 지난 1년 전에 12월과 비교를 할 때는 이게 거의 30%가 올랐거든요. 가솔린 값은 더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유하고 하니까 1년 전에 비해서 49.6% 평균 비싸졌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지역에 따라서 가솔린, 환경 세금 이런 것이 있으면 더 많이 비싸지는 곳도 있고요. 중고차와 트럭 관련 품목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37.3% 올랐습니다. 값이. 한 달 전에 비해서는 3.5%, 1년 전에 비해서는 37.3%가 올랐고 그로서리가 문제입니다. 그로서리가 1년 전에 비해서 6.5%, 그러니까 평균 7%라고 하는데 에너지값 이런 거 다 따져서 7%인데 그 밖에 아이템으로서는
이 식료품비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6.5%니까는요. 지난 10년 동안 평균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시장에 가서 얼마나 물건을 살 때 나 뭐 산 것도 없는데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지만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닌가 하고 마켓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영수증을 보는 이런 게 아주 흔한 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에 식료품 값은 올라야 1년에 한 평균 1.5% 정도 올랐는데 1.5%에 몇 배입니까? 4배 조금 넘죠. 4배 6.5%가 올랐으니까 의류 1.7% 의류야 뭐 안 사 입으면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외식 0.6% 그러니까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식료품비가 전체적으로 6.5%가 올랐는데 밖에서 이제 음식을 사 먹을 때는 0.6%만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고통을 짐작을 합니다. 한 달 전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2월 달에 11월에 비해서 물가가 0.5% 올라갔고 11월 달에는 0.8%였어요. 10월 달에 비해서. 10월 달에는 또 그것보다 더 많았던 9월 달에 비해서 0.9%. 그러면 지난 3개월, 지금이 이제 1월이니까요. 해가 바뀌어서 지난 3개월을 보면은 10월 달에 한 달 전보다 0.9% 물가가 비싸졌고 11월 달에는 한 달 전보다 0.8%가 비싸졌고 12월 달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0.5% 비싸지기는 했지만 11월과 10월 달에 비해서는 이게 좀 덜 비싸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면을 보지만 한 달 사이에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에서는 그렇지만 한 달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0.5%라고 하면은 이 정도로 만약에 나간다고 하면은 12개월로 하면은 매달 0.5%씩 물가가 오를 때 1년이 되면은 6.5%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0.5% 오르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그 물가 인상 폭을 그래도 미국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좀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것을 2%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1년에 인플레이션 폭이 7%라고 하니까 3배가 넘으니까 굉장히 지금 out of control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인플레이션은 2021년 우리가 불과 열 하루가 아니라 열 이틀 전에 2021년이라고 불렀었던 지난해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2022년에는 조금 나아질 것 같은 그 패턴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인플레이션 증가폭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보다는 굉장히 높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금 연준이라든가 바이든 행정부는 중순이 되면 괜찮을 겁니다. 심지어 제롬 파웰 연준 의장도 중순이 되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는데 그것은 중순이 돼봐야 아는 것이고 누구나 다 돌발 변수가 없으면 중순이 되면 인플레이션 많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도 아니고 반반 정도의 예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을 물가 인상의 원인을 다 총체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제롬 파웰 의장이 어제 그 상원 임기 2기 그 청문회를 하는 데서 이거 그 더 빨리 그 이자율을 뭐 올린다던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직도 조금씩 3월까지는 채권 사들이는 것을 하게 되는 게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12월 달에도 11월 달에 6.8%에 이어서 7%나 물가가 인상됐는데 1년 전보다 아직도 이 테이퍼링을 채권 사들이는 것을 이런 통화 정책을 써야지 된단 말이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지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그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말씀을 드렸고 인플레이션과 함께 며칠 전부터 저는 원래 워낙에 한국 마켓에 갈 때 정말 한산한 물건도 많이 그 비어 있는 곳도 있는 그런 마켓을 그 다녔기 때문에 코비드 이후에 크게
크게 이것을 절감하지 못했는데 동료들과 얘기하는 사이에서 그런 얘기를 그 동료가 한 뭐 7, 8명 사이에서 2명이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면 맞는 거죠. 한인마켓에서도 미국 마켓에서도 그런 게 있는 건데 지난번에는 코비드 처음에 시작되고 할 때는 마켓이 다 비었어 하고 가짜 사진도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그제부터 이제 박스뉴스는 미국 마켓이 완전히 비어있는 선반이요. 1층부터 선반 한 5칸까지 있다면 그게 다 비어있는 사진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박스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매체에서 다 그 같은 사진을 딱딱 찍어서 올리는 것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정말 지역에 따라서는 선반이 물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은 선반이 완전히 텅텅 비어있는 곳도 있겠구나 하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워싱턴 DC가 요즘 그렇다죠. 그쪽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오미크론입니다. 또 캘리포니아와는 달리 물건이 많이 없는 동북부 춥고 뭐 비 오고 눈 내리고 해서 무슨 어떤 의원이 버지니아에서 워싱턴 의사당까지 가는데 2시간이면 가는 것을 20몇 시간 걸려서 갔다고 하고 자동차로 그런 형태의 날씨 딜리버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이건 이제 공급망이죠. 게다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코비드-19으로 인한 마켓 자체에서의 선반에 물건을 채워 넣을 인력도 지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사람들의 습성, 코비드-19 때문에 아무래도 밖에서 외식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먹기 시작해서 지금은 미국 사람들이 집에서 음식을 만드는 비율이 코비드-19 이전보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또 겨울이잖아요. 추운 곳에서는 3년째 코비드-19 겨울을 맞으면서 이제 그렇게 됐고 또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그렇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식료품 값도 비싸고 없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식료품의 원래 재료들이 공장에서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죠.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져서 터벅터벅 걸어서 어디 무슨 뭐 항구 배분소까지 가서 또 거기서 터벅터벅 걷거나 날아가서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서 선반에 착착 제대로 그냥 앉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식료품의 재료가 식료품으로 만들어져서 박싱까지 다 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을 우리가 처음부터 공장에서 특히 이제 밋 같은 경우는 그 고기를 포장하는 곳이 가장 이제 그 위험률이 높은 것이고 붙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비드-19에 대해서 그래서 공장에서 제조 자체도 덜 되고 수요는 많은데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수송 시스템 때문에 딜리버리도 안 되고 해외에서 오는 것은 공급망 막혀졌죠. 마켓에 가서는 진열할 사람들이 코비드-19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뭐 구태여 단어로 표현해서 공급망 뭐 코비드로 인한 무슨 뭐 노동력 부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올해 첫 번째 주는 2020년 처음에 이제 코비드가 생겼던 그 첫 주보다 훨씬 지금 뭐 환자가 많은 것은 당연하고요. 아니 코비드-19이 생기고 첫 주라기보다 코비드-19이 딱 발견되고 확산되기 시작하는 그런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켓은 평균적으로 볼 때 완전히 선반이 비어 있는 곳도 있고 평균 반 정도만 가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프리페어드 푸드도 마찬가지죠. 미국 마켓이나 한국 마켓이나 왜 이렇게 뭐 음식이 없어? 내가 먹고 싶은 뭐 전이 없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런 형태로 주방에도 많은 분들이 뭐 오미크론이라든가 본인이 오미크론에 감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미크론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뜨뜻한 국이라도 한 그릇 끓여줘야지 되잖아요. 그런 우리의 마음, 가족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장지가 다시 없어지는 곳 있고 고기라든가 달걀 없는 그런 그 마켓들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마켓의 선반이 쫙 비어 있을 때의 그 네 번째 직원이 물건을 진열할 직원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못 나온 이 케이스에는요. 이 저소득층이
코비드 19에 본인이 감염됐거나 가족이 감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비율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뭐 마켓에서 일하시는 그 물건을 채워 넣으시는 그런 분들도 그렇지만 뭐 학교, 데이케어, 뭐 그 주변 모든 곳에서 다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10만 달러 이상 연소득이신 분들은 백신과 부스터샷까지 맞으신 분이 41%입니다. 뭐 백신 접종까지만 끝내신 분들은 그것보다 더 많겠죠. 그런데 연소득이 5만 달러 미만이신 분들은 부스터샷까지 다 맞으신 분은 맞을 자격이 있으신 분 가운데서 18%밖에 안 된답니다. 그럼 더 많이 바이러스에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겠습니까? 이 상태고요. 오미크론이 하도 많이 번지고 있으니까 나 이제라도 백신을 맞아두겠어 하는 사람들은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게 또 미국에 조금 새로워진 그런 변화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코비드 19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 누구라도 다 감은 있고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정치계보다는 이 코비드 19은 뭐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라든가 나의 건강이라든가 결국은 개인이 챙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노박 조코비치 관련 뉴스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어제도 약 140만 명 정도가 새로 감염자로 확인이 됐는데 피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피하려고 해도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약하게라도 이 부스터샷 접종 받고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 오미크론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전문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오미크론 피크는 끝났다고 보고 있지만 반 이상이 감염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더 많은, 미국에서는 아직 완전 피크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될 겁니다. 이번 주에 제가 초에 말씀드리기에 이번 주에는 500만 명 이상이 감염될 것 같다고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했는데 500만 명이 뭡니까? 하루에 이렇게 150만 명, 140만 명 하면 일주일은 7일인데요. 그래서 로렌 앤셀 메이어즈라는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의 이 교수가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제 WHO가 세계보건기구가 엔데믹으로 간다고 섣불리 확신하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미크론이 피크치고 끝나도 더 나쁜, 더 악질적인 변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이 조금이라도 더 조심하고 하면은 나아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병원은 지금 환자로 꽉 찼습니다. 정치계에서는요, 어제도 한자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딱 거기에 어울리는 볼만했습니다. 공화당에서 상원에서 이제 앤토니 파우치 박사 초대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당연히 정치적이니까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이 한마디로 지금 행정부 또 보건 관계자들이 일 처리를 잘못해서 메시지 주는데도 혼선이 있었고 부분적으로 또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왜 그렇게 기구가 모자라는가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오리지널처럼 오미크론이 이렇게 많은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 제조 회사 자체에서도 못했을 테고요. 여러 가지가 아무튼 있었을 텐데 그 청문회 자체가 랜드폴 의원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자유주의자적인 사람이지만 그리고 백신을 거부하고 이런 또 본인이 의사예요. 안과 의사잖아요. 실제로
코비드 19에 걸렸었던 사람이고 걸리고 뭐 막 이제 의사당 다닐 때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의사가 그러면서 본인 걸리고 뭐 나중에도 마스크 안 쓰고 해서 논란이 많이 됐는데 랜드 폴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앤토니 파우치 박사에게 당신이 사망자를 늘리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고해야지 돼. 그랬더니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랜드 폴 이 박사이기도 하죠. 연방 상원의원은 지금 나를 쫓아내라고 해고해라 파이어하라고 하면서 웹사이트 막 보여줬어요. 카피해가지고 와서 그러면서 기금 모금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누구를 비난할 때 기금 모금 많이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unusual한 사람들이 숨져가는 이걸 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가. 뭐든지 나에 대해서 다 뒤틀어서 거짓을 얘기해서 타당하지 않게 개인 공격을 하는데 우파 음모론 막 가지고 나오고 특히 이제 코비드 19 기원에 대해서 그런 것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그 위협에 시달리는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캔사스가 지역구인 의원입니다. 로저 마샬이라는 상원의원이 막 키득키득 웃으면서 그 재정 상태를 공개를 하라고 지금 이제 코비드 19 그것이잖아요. 재정 상태를 공개라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웃지 않으면서 나의 이 재정 상태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돈을 굉장히 많이 받는 공직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정 상태가 이미 공개된 것을 연방 상원 의원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럴 수가 있는가? 물론 더 공개하라는 것이겠지만 공개해야지 되는 법적으로 공개하라는 부분까지는 본인은 이미 다 공개해서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가라고 뭐 주장을 했고요. 이거 쓰나미다. 이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은 쓰나미인데 이럴 수가 있는가? 뭐 그런 정도 얘기를 하고 나중에 핫 마이크라고 하죠. 마이크 열린 줄 모르고 꺼진 줄 알고 이 마샬 의원에게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그렇게 이슈가 됐었던 모란 꽃의 모란이 아니고요. 그건 피온이고요. MORON이라는 모란이라는 바보 멍청이라는 와러 모란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서로 이제 자신들에게 이득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것은 모르고 공공보건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일부 교육구에만 아주 충분하게 마스크 테스트하는 기구 같은 것이 배치가 돼서 그런 교육구들은 좀 안심하고 오픈하고 있고요. 이번 주 초에 이슈가 됐었던 시카고의 교육구는 교사 노조가 위험해서 안 된다 해서 뭐 며칠 하루하루 이렇게 수업 못했죠. 오늘은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대신에 교육부와 교사 노조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이 확산율이 뭐 15% 이상 된다던가 하면 다시 리모트로 돌아간다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일반인들은 조사를 해봤더니요, 해리스 폴 아주 좀 흔한 그런 여론조사 기구죠. 갤럽과 함께 여기서 조사를 했더니 2,09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배움보다, 러닝보다, 대면 수업보다 우선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56%가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당 70%, 공화당 37%. 이것도 수입에 따라서 차이가 컸습니다. 5만 달러 미만 버시는 분들은 63%가 대면 수업보다 이 건강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수입이 5만 달러에서 9만 9천 달러이신 분들은 58%, 1억 달러 이상 1년에 버시는 분은 49%, 그럼 49%와 5만 달러 미만 버는 56%, 여기에는 7%포인트 차이가 있네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학교에 보내는 것 별로 이제 크게 대면 수업을 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크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모든 일이 발생했을 때는. 코비드 19 나고 리모트 교육 러닝하고 할 때 가장 아이들이 아무래도 러닝에 있어서는 좀 뒤처지겠죠. 그 뒤처짐이 많은 계층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었습니다. 부잣집들은
투어를 보낼 수도 있고 아이들의 생활, 행동 반경을 잘 집에서 추스릴 수도 있고 하는데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부자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어. 메이크업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아픈 경우는 드무니까 지금 병원 입원율이 높아도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심각하게 아플 수 있는 다른 그 성인에게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위험군인 가족들에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입과 당에 따라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더 우선이냐, 또 건강과 안전이 더 우선이냐 하는 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요. 모든 차이는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서는 인구가 3억 이상 되는 나라에서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영국에서 나온 영국의 에어로졸 그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서 영국의 유수한 매체들이 다 보도를 하는 거니까 신빙성이 있는 기구라고 보시고요. 공기에서는 이게요. 한 코비드가 예전에 처음에는 뭐 중국에 그것을 해서 뭐 몇 시간 동안 있고 플라스틱에는 얼만큼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공기에서는 가장 최근의 조사가 가장 최근에 그 코비드 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을 때에 20분 있으면 공기에서는 20분 있으면 이제 퍼진 바이러스가 이미 감염 능력을 상실한답니다. 그리고 그 20분 가운데서도 4분의 1, 앞에 4분의 1인 5분 사이에 가장 그 능력이 푹푹푹 떨어져서 결국 뭐 20분 있으면 90% 이상 남에게 감염시킬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가 중요한 것이고 통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좋은 마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N95를 말씀드리면서 저의 경험을 나중에 생각해 봤더니 조금 경솔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썼던 N95 마스크는 무늬는 N95 마스크지만 원래 이것을 95% 막아준다는 N95보다는 조금 뭐가 덜한 무엇이었을지도 모르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 안경에서 이렇게 김이 서린다고 말씀드렸던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용을 몇 겹을 쓴다던가 개인이 잘 알아서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건 정말로 순전하게 저의 개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후회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려서요. 지금 마스크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조사를 했더니요. 실험을 한 거죠. N95 마스크인데 노즈피스를 뭐라고 말씀드리면 꽉 눌러. 이거. 만약에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게 뭐 하얀색이 될 수도 있고 은색이 될 수도 있잖아요. 노즈피스로 꽉 막는 것 막지 않는 N95 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막는 것끼리 그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은 0.14%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20분 동안 대화를 이 마스크와 이 N95 이 노스피스 있는 마스크와 그런 마스크를 똑같이 쓰신 분. 그런데 두 분 다 N95인데 노스피스 없는 것을 쓰신 분들. 그런 분들이 20분 동안 대화를 하시면 감염될 그 확률은 4.2%. 그에 비해서 수술용 마스크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몇 겹짜리가 있고 대부분 보통 적어도 2겹은 됩니다. 앞부분은 입 있는 데는 뭐 3겹 되고요. 그런데 그런 그 수술용 마스크 대 수술용 마스크 이 두 가지를 쓰신 분들은 감염률이 마스크는 썼잖아요. 10.4%. 수술용 마스크끼리 썼다. 10.4%. 노스피스 없는 마스크끼리 쓰고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하셨다. 감염률 20분 동안 대화했을 때 4.2%. 이 노스피스 있는 마스크 쓰신 두 분이 20분 대화하셨다. 감염률 0.14%. 그것도 거리 많이 두고 말씀하시면 감염 확률은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첫 마스크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대로 착용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정도가 오미크론 변이의
여러분들께서 들어두셨으면 좋겠다. 이미 알고 계시더라도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선택한 뉴스고요. 노박 조코비치의 경우는 어제 말씀드린 호주에 입국할 때 서류에 지난 2주일 동안 본인이 몬테카를로에 살고 있는데 모나코에 거기에 살고 있는데 세르비아 국적이지만 그 사이에 지난 2주일 호주 들어가기 2주일 사이에 뭐 세르비아의 벨라루스 캐피털에도 갔고 스페인에도 가서 친구와 어디서 뭐 사진도 찍고 벨라루스에 가서는 어린아이들 무슨 스포츠 팀과 같이 마스크 아무도 안 쓰고 사진 찍고 한 것이 딱 등장을 했잖아요. 그 사진이 사실이고 조코비치가 내가 서류 작성할 때 그런 적이 없다라고 체크한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했고 사과했고 대신에 실수였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지난 2주일 동안 호주에 입국하기 전에 다른 곳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까? 하는데 노라고 실수로 작성했다라고 하고요. 지금도 아마 오늘쯤이면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호주 이민장관은 호주의 법원에서 그가 예외가 됐었던 것을 인정을 했었던 것을 그대로 지지를 했지만 이민장관이 이제 조코비치가 공공건강에 위험이 된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비자를 취소시키면 3년 취소당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결정이 오늘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면은 21번째 그랜드슬램을 향해서 노박 조코비치는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안 맞은 세르비아계 선수가 21번째 아주 본인으로선 최고 영광의 순간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것이 다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생긴 일이죠.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알츠하이머 치료약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주식 시장을 보니까 12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1년 전보다 7% 높아졌다 하는 것을 예상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높아? 했는데 전부 그린이거든요. 다우지수도 한 뭐 60몇 포인트, 나스닥도 74포인트 좀 전에 S&P 500도 지금 17포인트 전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웰 그 연준 의장이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세련된 그런 그 처신을 하는 사람이죠. 말도 잘하고 정치적인 수사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도 지명을 했었고 트럼프도 지명을 했었고 됐고 또 그 제롬 파웰을 바이든도 지명했고 지금 임기 2기를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인준되는 거 쉬울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라든가 하는 것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앞으로 4년 동안 인준은 쉽게 받겠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완전히 다른 주장들을 하는데 연준이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방준비제도와 기후변화가 무슨 상관이지 할 수도 있지만 기후변화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재정에 대해서 뭐 위험도가 얼만큼이라던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그게 뭐 이득이 더 많다던가 할 때 이제 법적으로 뭔가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 의장의 그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원래 얘기했었던 것만큼 어제 청문회 하는 것을 보니까 그다지 뭐 너무너무 뭐 정말 그 발벗고 나서서 일할 것 같지는 않다 하는 뉘앙스는 어제는 많이 풍겼습니다. maybe 그것도 정치적인 수사인지도 모르죠. 공화당이 그 강하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코비드로 인한 쇼핑 습관 바뀐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쇼핑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는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을 해서 이 do it yourself 헬스케어 무브먼트가 일어날 정도다라고 그 위험함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 이득도 있고 그 베네핏도 있고 아니면 나쁜 부작용도 있고 그런 것이지만 그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코비드 때의 사람들이 쇼핑 습관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은요. 구글의 트렌드, 구글의 사람들 단어 찾는 트렌드 있죠. 그 트렌드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뭐 5천 가지의 탑픽을 분석을 하니까 쇼핑에 관해서 이런 것을 결론을 내기 위해서 3천 개의 키워드 패턴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나왔는데 여기서 생활 패턴이 바뀌고 완전히 정착된 것도 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액세서리를 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부분적으로는 일터로 돌아가지만 또 부분적으로는 재택근무나 리모트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미 다른 주에서 부모님 댁에서 살아보니까 그 사이에 뭐 좋더라 아니면 내가 꼭 부모님을 옆에서 모셔야지 된다 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홈 오피스에 관련된 그런 그 컴퓨터 액세서리 또 팩스머신이라든가 스캐너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모니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프린터. 그거 무슨 누가 프린트를 해? 요즘에 막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래서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니까요. 세상 일은. 또 뷰티와 셀프 케어에 관해서 그런 상품은 손톱, 뭐 네일샵 같은 데 많이 못 가셨잖아요. 또 헤어 살롱, 미장원도 그렇고 마사지 하는 것, 또 라운지 웨어. 딱 샤워하고 나와서 딱 입고 있으면 뭐 등이 따뜻하고 뭐 일 좀 하다가 그런 라운지 웨어 같은 것 또 집에서 있는 시간을 조금 그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건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죠. 집 공사하고 단장하고 하는 그런 그 상품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은 자동차 관련 이런 상품들 파워 툴 아주 강한 공구 빡 대기만 하면은 구멍이 시원하게 뚫리는 뭐 그런 이런 뭐 홈앤가든 또 데코 같은 것들이 많이 팔렸고 새로운 활동 롤러스케이터 그리고 롤러스케이트뿐만이 아니라 이 골프는 골프인데요. 디스크 골프도 이제 막 화면으로 하고 막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 카드 게임 나이 드신 분들은 언제나 카드 게임을 미국 사람들 많이 즐기시지만 민화투 치시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 뭐 그게 뭐가 달라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테킬라 만들기 아니 이런 모든 것들이 뉴 노멀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글 트렌드를 보니까 팬데믹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 다른 건 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뭐 그때 3월이었던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빼고 블리치 뭐 이거를 뭐 어떻게 몸에 주입을 시키고 이 그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블리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그래프 보면은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비슷한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이 뉴스는 논란이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약을 메디케어 커버로 일단 시작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4월 달에 내리는데 이 메디케어가 제약회사 에듀햄이라는 데와 함께 증명은 안 됐지만 이 베네핏이 완전하게 증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베네핏과 부작용 사이에서 뭔가를 더 이제 캐내야지 될 FDA 승인은 받았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좀 해보겠다는 거고 또 이게 연간 그 치료약 값이 28,000달러나 든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뒤로 하더라도 어쨌든 이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에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관장을 해서 좀 누군가를 뭐 뽑겠죠. 해서 증상이 아주 심하신 분이 아니라 마일드한 증상의 알츠하이머 환자를 다양하게 뭐 나이별로 인종별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에듀햄 그리고 에듀햄과 또 하나 뭐 B자로 시작되는 약도 있었잖아요. 그런 약들이 베네핏이 정말 훨씬 많은가? 인식 능력의 저하를 막는데 의미 있는 효과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지금 일단 해보고 그렇게 될 때 그 치료를 세금으로 치료약을 세금으로도 커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요하고 4월 1일에 결과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도 미국의 많은 매체에서 보도를 하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애틀란타에 가서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먼저 연설하고 소개를 합니다. 자랑스럽게 대통령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랑스럽게 소개받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야심차면서도 현실적이어야지 되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투표 권한을 보호하는 존 루이스 법안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왜냐하면 그 조지아주의 그 하원 의원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다가 그분 돌아가셨을 때 국가가 대단했었잖아요. 추모하는 열기가. 그래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을 하원에서 통과했는데 투표를 좀 자유롭게 더 많이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 생각과 개념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달라서 상원에서 자꾸 막으니까 이걸 막지 못하게 하려면 의사진행 방해라는 게 상원의 전통이고, 의사진행 방해는 보면은 밤을 새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면서 시간을 끌고 아이 동화책을 가지고 와서 읽는 사람, 뭐 막 텔레비전 드라마를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걸 그러려면 이제 그 60명 그 찬성이 그 필요한데 60명 찬성은 불가능하고 공화당 50명이 전부 반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이 규정을 일시적으로라도 부분적으로라도 바꿔야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투표 권리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킨 것을 상원에서도 통과되도록 할 방안을 찾아야지 된다. 2달 동안 조용하게 의회 의원들과 일했지만 조금 지쳤다. 뭐 이런 얘기도 조금 했고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NPR 방송과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팍스도 아니고 뉴스맥스도 아닌데 했는데, 인터뷰하다가 원래 15분 예정이었었다고 하죠. 근데 끝낸 게 9분이네요. 스티브 인스킵 하하하 웃는 그 앵커와 인터뷰를 하는데 2020 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주장을 하는데, 이 스티브 인스킵이 그냥 아주 그 잘 웃고 하지만 쉬운 앵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문 막히고 하니까 그냥 전화를 뭐 바이 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다른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 자신이 부스터샷을 맞고 부스터샷을 맞았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100장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부스터샷 맞았다고 했고 당연히 나는 부작용이 없지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그 의무화에는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화당 이름은 하지 않았지만 가장 유명한 사람이 플로리다의 디센티스 주지사잖아요. 본인은 부스터샷 맞았는데 계속 또 이 백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 전해드렸는데 이 조지아가 엘라바마주를 그 대학 풋볼에서 이겼잖아요. 완전히 조지아가 엘라바마를 이겼다라고 안 하고 조지아가 골리앗을 이겼다 했는데 41년 동안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열심히 하고, 또 워낙에 조지아도 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투자를 많이 하니까 벌기도 많이 벌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강희신이었습니다.